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9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 내렸고요. 코스닥은 0.02% 올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좀 하락하다가 올랐다가 내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하락으로 시작했는데 좀 올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코스피를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좀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좀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는 듯 했는데요. 또 이렇게 이틀 연속 1조 가량을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렇게 모아왔던 그 물량에 대해서 한 번에 또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증시 자체를 사모아가면서 뭔가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이렇게 좀 매수를 한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한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매도를 좀 했으면 이제 매수를 다시 한번 하는데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이 보유 물량만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저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차트만 보았을 때는 21선 한번 하락세를 돌파를 하면서 뚫었고, 그리고 21선 받치면서 N자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쯤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가 이제 좀 양봉으로 좀 올라가 준다면 좀 그림이 예뻐질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0.2포인트,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지금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이제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주가 자체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이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움직임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처럼 뭔가 좀 팍팍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어느 정도 내렸을 때 받쳐주는 그런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기간이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수 자체를 방어를 하는 것은 이전과는 확실히 좀 코스닥 이 펀더멘털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종목들이 덩치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뭔가 그런 좀 잡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확실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라든지 요즘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이 하나 둘씩 움직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사실은 뭐 크게 뭐 나쁘지도 않고 뭐 크게 좋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뭐 코로나 시장, 그 다음에 코로나 회복 시장, 뭐 그런 식으로 좀 병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삼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또 FOMC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MSCI 또 얘기도 이제 있죠. 8월 달에 MSCI 리밸런싱도 있고, 코로나 또 델타 변이가 또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안전한 투자법이 도움이 될 거고요.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큰 돈을 다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 지금 환율 자체는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내려가고 미국 증시, 특히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증시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국채 금리가 이제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1.28%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 때가 되면 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요. 한번 이런 움직임 자체를 집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좀 내리고 있고, 나스닥 조금 부합, 네, 유럽 증시도 뭐 부합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만큼 크게 방향성 없이 증시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39,6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내렸습니다. 자, 시간 외도 살짝 내렸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뭐 바닥 한번 찍고 급하게 이제 내려갔다가 급하게 다시 올라왔는데요. 5일선 받치면서 지금 주가를 유지를 시키고 있긴 합니다. 21선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5일선과 21선 사이에 주가를 좀 형성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계속 라인을 받쳐주면서 형성을 좀 하다가 21선과 5일선 뭐 이렇게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또 내려가면서 쌍바닥 정도를 다질 것인지 뭐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MM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 파업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 뭔가 매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크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눌러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이제 21선, 61선, 5일선 이렇게 갭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갭을 축소시키는 흐름이 나오긴 해야 됩니다. 그런 갭을 축소시키는 흐름이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렇게 갭을 줄였을 때 결국에는 수렴 패턴을 그리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 정도를 HMM은 지켜주는지 거기서 이제 확인을 좀 하시고요. 쌍바닥 따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라인 잡고 21선을 태워준다면 그때는 이제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모든 전제는 이제 파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매각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이슈들이 불확실성이 해결되었을 때 주가가 진짜 출발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그냥 접근하시고요. 결국에는 오랫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조정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도 음봉으로 시작을 했고 20주선 아래에서 지금 뭐 받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월봉도 3개월 연속 이제 음봉으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조정을 받는 느낌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HMM을 또 매수를 하다가 매도를 다시 한번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 기간 중에 이제 특히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왔는데요. 연기금이 다시 이렇게 12만 주 매수를 하면서 HMM을 계속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매도량의 대부분이 이제 사모펀드인 것 같은데요. 사모펀드가 좀 매도를 하면 차익 실현 매도를 하면서 좀 주가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뭐 54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조금 이제 주가를 형성시키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크게 뭐 영향력이 있는 수급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연기금이 가장 괜찮은 흐름인데요. 연기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매수를 이어가 준다면 HMM이 또다시 2차 상승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차트 분석보다도 이 공매도 잔고라든지 그런 잔고들이 좀 많이 상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 잔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또 1635만 주 이렇게 잔고가 잡혔고요. 이 거래량 자체,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어느 정도 뭐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주가 자체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공매도가 많이 남아 있다면 아무래도 주가를 올렸을 때 그 공매도 세력들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가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35만 주에서 거의 4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7천 원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량일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이제 공매도 상환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놔둔다는 것도 앞으로의 HMM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움직임이긴 하고요, 확실히. 그 다음에 대차잔고를 보시면 상환은 좀 되었습니다. 136만 주 상환이 되어서 오랜만에 좀 줄긴 했습니다만 지금 8월 9일자에 이 대차잔고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공매도 잔고가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같이 좀 줄어야 되겠다.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종목 상세를 보았을 때 외국인 추적 물량 44만 3천 주 매도가 되었지만 외국인 당일 조금 플러스로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전일도 팔았고요. 그 전에도 이제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9.35%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수급면이나 아니면은 공매도나 대차장고면이나 이 차트 위치면이나 아니면은 그런 대외적인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나 뭔가 HMM이 좀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뉴스를 좀 보자면 파업 임박을 했고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실적에도 파업 위기감 고조가 되고 있고 노사 간의 임금 인상률 견해차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운임 상승 등으로 올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되지만 HMM이 이제 파업 위기에 봉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파업이 되면 진짜 둘 다 이제 루즈 전략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얻은 이 기회인데, 그러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해운 산업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이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신규 배까지도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아주 잘 나갈 때 이렇게 파업을 한다 그러면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좀 잘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내일 4차 임금 협상입니다. 4차 교섭에 나서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한다면 좀 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파업이 된다 한다면 지금 HMM은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둘 다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파업을 하기에는 좀 둘 다 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불확실성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HMM 반등하기 위해서는 파업 이 소식이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요 정도로 확인을 좀 하고요. HMM은 자, 내일 이제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